극악무도한 헌재의 8명의 사기 탄핵, 을사팔적을 능가하는 사기 탄핵에 대해서 언론들의 행태가 또한 가관도 아닙니다. 지금 무슨 보도하는 행태들, 사설 쏟아내는 행태들이 이게 나라를 잘 되게 하자는 건지 뭘 하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몇몇 신문, 아시아투데이가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데요. 는 중심을 잘 잡고 있습니다. 아시아투데이 사설로요 쏟아냈는데요. 오늘 떠평에서 골랐습니다. 제목이요. 대한민국 헌법 국민 배신한 헌법재판관들 역사의 심판받을 것입니다. 조목조목 따지는데요. 무서운 질타입니다. 부제목 보니까요. 반국가 세력과 부정선거로부터 자유민주주의 지키려고 계엄 선포한 윤 대통령을 왜 파면하는가? 입니다. 민주당 대변인이 쓴 것 같은 헌재 윤 대통령 파면 판결문. 자, 이제부터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사설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헌법재판관 8명 전원 합의로 윤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그러나 전원 합의가 판결의 정당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번 판결은 한 법조인의 표현처럼 민주당 대변인이 쓴 것 같은 정치적 판결이기 때문이다. 최후 진술 당시 윤 대통령이 조목조목 밝힌 것들에 대해 법리와 상식에 맞게 검토해서 판단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윤 대통령은 반국가 세력을 막고 국회의 탄핵과 입법 폭주 그리고 예산 폭거 등 다수의 폭정으로 초래된 국정의 심각한 위기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고 또 국민 40%가 의구심을 갖는 부정선거 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비상계엄을 경고용, 호소용으로 선포했다. 그런데 이 8명의 헌법재판관들이 국민이 직접 선출했고 또 절반의 국민들이 탄핵 반대를 절규하고 있음에도 별로 설득력이 없는 논리로 국민의 뜻을 거역하고 대통령을 파면했다. 가루가 된다는 허영 교수 경고도 무시. 이번 헌법재판소의 재판 과정은 위법들로 점철됐다. 헌법학의 권위자인 허영 교수는 10가지 위반 사례를 들면서 이런 상태로 끝나고 대통령을 파면하면 헌법재판소가 가루가 될 것이라고 경고할 정도였다. 우선 재판관들의 중립성이 문제였다. 문영배, 정계선, 이미선 등 다수가 좌파 사법 카르텔로 알려진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었다. 또 이들이 국회 소추인 측과 특별한 관계이거나 친동생이 대통령 탄핵운동하는 등 중립적 판결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기피 신청을 헌법재판소는 셀프 면죄부를 주면서 기각했다. 현직 대통령 체포 구속에 결정적 역할을 한 좌파 사법 카르텔, 우리법 연구회. 그간의 경위를 살펴보면 평일 밤에 선포된 계엄은 수시간 후 국회 해제 의결이 이루어지자 이어진 병력 철수로 다음날 아침 꿈을 꾼 것처럼 종료됐다. 지난해 12월 12일 윤 대통령은 경고용, 호소용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를 비교적 소상하게 밝히면서 점차 더 많은 국민들이 계엄의 이유를 알게 됐고 마침내는 국민의 절반가량이 탄핵에 반대하게 됐다. 그런데도 의회에서는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몰아갔고 두 번째 시도 끝에 국회 탄핵 소추가 의결됐다.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대통령에게 3번 출석을 요구한 후 영장 쇼핑으로 불법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수천 명 경찰을 동원해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속시켰다. 우리법 연구회라는 좌파 카르텔로 연결된 공수처장과 서부지법 재판관들이 불법적으로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속하는 것에 국민들은 경악했다. 중앙지법의 구속 취소 같은 헌법재판소 판결 기다렸지만 허사. 체포와 구속의 적법성 등을 두고 벌어진 여러 재판에서 윤 대통령은 사법부의 배려를 받던 이재명과는 정반대의 판결을 받아왔다. 그런 와중에도 중앙지법 지규현 판사가 체포와 구속 과정의 여러 문제점들을 인정해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자 국민들은 정치권에 흔들리지 않는 사법부의 영웅을 본 것 같아 환호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변론에 출석한 대통령에게 질문을 금지하거나 후시계를 들이대 발언을 막는 등 대통령의 방어권을 철저히 무시했다. 오죽했으면 현직 춘천지검장이 일제시대 안중근 의사재판관들보다 못하다고 했겠는가. 그럼에도 국민들은 중앙지법에 이어 헌법재판소가 법리와 상식에 맞게 국민이 납득할 판결을 내려줄 것을 가슴 졸이면서 기다렸지만 허사였다. 내란죄 뺀 탄핵 사유 변경, 국회 제의 필요 없다는 헌법재판소. 이번 판결에서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내란죄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뺀 것이 문제 없다는 판단이다. 탄핵소추 사유서의 80%가 내란죄였기 때문에 이를 뺀 것은 갈비탕에서 갈비를 뺀 것과 같아서 대다수 헌법학자들과 국민들이 소추 사기
혹은 탄핵 사기이므로 국회의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은 소추 사유의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다고 단정했다. 그러나 국민들 눈에는 재의결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상식인 반면 헌법재판소의 단정이야말로 객관적 근거도 없어 보인다. 조지호 경찰청장의 피의자 신문 조서 증거 채택은 개정 형사소송법 위반.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9차 변론에서 국회 측이 공개한 조지호 경찰청장의 피의자 신문 조서를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봉쇄했다는 증거로 채택하고 판결문에 인용했다. 그러나 이는 아직 검증이 완료되지 않은 조서에 불과한 데다 윤 대통령 측 조대현 변호사의 지적처럼 2020년 형사소송법의 개정됨에 따라 윤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으면 증인들의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는 탄핵심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다수의 법조계 전문가들은 헌법재판소가 형사소송법 개정을 무시하는 것은 큰 절차적 하자라고 비판한다. 심지어 이런 법 적용의 난맥상을 두고 헌재의 위기가 도래했다고 우려한다. 법조계가 이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든 말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마이동풍이고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는 헌법재판의 특성을 내세워 현행 법들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만장일치로 대통령을 파면했다. 이런 재판 결과를 법조계가 어떻게 납득할 수 있는가? 계엄 선포와 위기 상황 판단 줄탄핵, 소추 사유별로 계엄 선포 당시가 국정 운영의 위기 상황이었는지에 대한 판단과 관련해서 헌재는 국회가 지금까지 30건을 발의하고 계엄 선포 전까지 22건의 소위 묻지마 탄핵 소추안을 줄줄이 발의한 데 대해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만이 진행 중이었다고 했다. 거대 야당이 전 세계 역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줄탄핵을 해서 언론에서는 이를 야당의 탄핵 중독증이라고 했는데 헌재는 탄핵 시점에서는 2개의 절차만이 진행됐다면서 별 문제가 아니라고 왜곡했다. 더구나 최후 진술 당시 윤 대통령은 탄핵의 종류를 선동 탄핵, 방탄 탄핵, 이적 탄핵 등으로 분류하면서 검사 탄핵이 이어 헌법기관인 감사원이 사드 관련 군사작전 비밀 정보를 현 정권에서 중국 대사관 측에 넘겨준 이적 행위를 조사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 감사원장까지 탄핵하려고 했을 때 국가적 위기라고 보았다고 밝혔다. 거대 야당 민주당이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하였을 때 뭐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했고 곧 사법부에도 탄핵에 칼을 들이댈 것이 분명해서 비상계엄령 발동을 생각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국가적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다고 여겨지지만 헌재는 이렇게 자세하게 들여다보지 않은 채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 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심판 등 평상시 권력 행사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 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탄핵 심사가 2개월씩 걸리는 동안 감사원장의 직무가 정지되어 그런 이적 행위를 제대로 조사할 수 없게 되어도 상관없다는 말인지 헌법재판소에 묻고 싶다. 계엄 선포와 위기상황 판단, 예산 삭감 쭉 이어지죠. 중약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부정선거 관련해서 이어집니다. 부정선거 가능성 방지 위한 선관위 서버 시도도 위헌이라는 헌재. 그래서 부정선거에 관련한 여러분 다 아시니까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경고성 계엄은 계엄 목적 속에 없으므로 계엄법 위반이라는 헌재, 이런 내용도 지적을 했네요. 그 다음 따끔한 지적이 회유 정황 있는 특전사령관의 발언을 증거로 채택, 국민들을 바보로 여기나, 이런 헌법재판할 때의 그 무도한 재판 진행 절차를 따갑게 꼬집고 있고요. 그 다음 박근혜 대통령처럼 나중에 무죄가 나오든 말든 파면하고 보는가. 그래서 이때 이제 홍장원과 그런 무도와 도대체 어떤 책임을 질 것이냐 무겁게 질책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발에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인호 교수로부터 을사팔적으로 불리게 된 재판관들. 이인호 교수가 칼럼에서 쓰셨죠. 을사팔적 이 이름을 낱낱이 들면서
정치 모르베들의 이 위기를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것도 지적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결론을 맺습니다. 아시아 투데이의 사설의 결론입니다. 대선 승리로 지금 난국 넘어서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보존된다입니다. 국민들이 절망하고만 있기에는 상황이 절박하다. 당장 60일 안에 대선을 치르게 됐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후 좌파 야당 문재인 후보가 당선된 것처럼 지금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압도적으로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깨어나 과거의 쓰라린 경험을 거울 삼아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려있다. 대한민국 운명은 결국 국민들에게 걸려 있습니다. 사설이 아주 조목조목이 그동안의 이 무도한 사기 탄핵에 대해서 내용적으로 짚고 법적으로도 짚고 앞으로 국민들이 이제 이런 무도한 사기 탄핵은 불복하고 국민들이 결국 나서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부정선거 밝히는 길만이 이거를 해결하는 길입니다. 이 사설에서도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버티자 이런 얘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도 송구합니다. 힘내자 이런 얘기하는 것도 죄송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나라를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이 살립니다. 부정선거 안 밝히면 그 다음에는 진짜 뭐 방법 없는 거 아닙니까? 이제 국민들이 일어나서 끝내야죠. 이제 끝내야 돼요. 국민들이. 방법 없어요.